필름메이커스 상영관에서 단편 변주곡 상영이 방금 끝났습니다. 라이브를 이어서 진행을 하는 건데 단편 변주곡을 연출하신 박지훈 감독님을 오늘 모셔서 초대석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박지훈 나주는데 안녕하세요. 단편 영화 변주곡을 연출한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많이 좀 바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바쁘진 않았는데요. 한 음, 3개 정도 봤었는데, 네, 네. 좋은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서울 독립영화제 그리고 이제 부산국제영화제에도 네, 또 초청이 되셔가지고 되게 좋은 경험을 하신 한 해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영화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필름메이커스 채널 멤버십 상영관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변주곡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1회차 상영이 끝났고요. 1월 13일 월요일 날 그리고 1월 17일 금요일 그리고 1월 23일 목요일에 저녁 8시 정시에 회원 전용 스트리밍으로 상영이 됩니다. 작품 정보나 상영 시간표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 게시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본격적으로 좀 작품 얘기를 네, 좋습니다. 해볼까요? 네, 네. 네. 전반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로맨스가 주를 이루기도 하지만 좀 판타지적인 부분도 있고 좀 미스터리한 부분도 마냥 가볍지만은 않은 그런 네. 영화다라고 저는 봤는데 이번 이 변주곡이라는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나 출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군대에 있을 때 전역을 하고 학교에 돌아가서 영화를 찍어야 해서 시나리오를 구상을 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타투가 바뀌는 음, 이야기, 그리고 같은 멜로디가 다른 장르로 계속 변주되어서 영화에 흘러나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2개가 있어서 그거를 합치면서 좀 경쾌한 로맨스 코미디를 좀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찍게 됐고, 당시에 되게 오랜만에 보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다른 사람 보는 것처럼 되게 낯설고, 아, 내가 이 사람을 제대로 알고 있던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잘 안다고 착각하고 오만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되게 낯설어질 때 그런 순간들을 좀 찍고 싶어서 앞에 있었던 아이디어들이랑 같이 녹여내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 타투가 변한다는 설정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친한 형이 이제 어깨에 타투가 있는데 타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바뀌면은 어떻게 될까? 스스로도 당황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 되게 당황하겠다. 그럼 타투가 바뀌면은 보통 타투에 담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타투의 모양이 바뀌면 그 속에 담긴 이야기들도 변하게 되는 건가? 라는 그걸 영화로 풀어내면 재밌겠다. 그런 설정들이 어떻게 보면 좀 초현실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영화랑 잘 붙어서 이질감이 없게 잘 나타난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 설정들이 제일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연기가 제일 중요했던 것 음, 같아요. 판타지적인 요소를 차용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보니까 사실 제가 그거를 해냈다기보다는 두 분이 그냥 알아서 연기를 잘 하신, 제가 음. 배우를 잘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배우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캐스팅 과정 좀 궁금한데 또 그 정재현 배우 같은 경우는 네, 그 서울 독립영화제 독백 네, 페스티벌 거기서 또 수상을 하신 경력도 맞습니다. 있는 네, 주목받는 네. 배우이기도 한데 원하는 어떤 상이 있었거든요. 그 레퍼런스가 확실히 있었는데 못 찾았고, 그래서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그 독백 페스티벌이라는 게 있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가 이제 정지영 배우님이 딱 눈에 들어와서 만나뵙자고 요청을 드렸었고,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 선배셨고, 아, 그냥 속전속결로 아마 그거 미팅한 당일날 아마 제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배우님께서도 되게 흔쾌히 수락을 해주셔가지고, 박주호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부 영화들의 몇 편을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조연출 친구가 박주호 배우님 인스타그램을 보여주면서 좋은 배우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해서 그 인상이 좋으셔서 만나봤다가 연기도 너무 잘하셔서 그냥 뭐 그분도 당일날 아마 그냥. 배우분들 느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네, 잘 맞고 되게 현실감 있게 맞아요. 잘 하셨지만 그래도 좀 배우분들한테 좀 요청했던 아, 부분들이 있었다면 배우님들도 되게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왜냐면 내용 자체가 타투가 바뀌는데 그거에 관해서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음. 존댓말 게임을 한다던가 이상하다 보니까 감정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냐. 새벽에 몇 시간 동안 전화를 하기도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감정을 잠아다가는 과정이 되게 길었고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타투가 바뀌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진 네. 않잖아요.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또 다른 상황으로 예. 전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어쨌든 타투가 바뀌는 설정을 가져오긴 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너무 늘어놓으면 또 루즈해질 것 같아서 근데 그걸 또 안다고 해서 뭐가 바뀔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는 그냥 둘의 어떤 감정을 혼란하게 하고 좀 낯설게 보기 위한 장치뿐일 것이다. 약간 실수 같기도 한 게 영화제를 다녀보니까 GV에서는 파악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어떤 규칙이 있는 거냐? 그런 질문들이 당연히 타투가 바뀌니까 그거에 대해서 푸는 이야기를 좀 기대를 할 법도 하시잖아요, 관객분들이. 근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좀 더 친절한 영화를 만들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또 좀 들긴 했습니다. 기존의 어떤 대중영화적인 문법에 익숙하신 관객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기도 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 영화만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다음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맞춰가면서 보는 재미로 보는 것도 있는데 변주옥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를 좀 궁금하게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음, 같아서 그 선을 잘 타면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이제 막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각자의 기호가 또 따로 있잖아요. 영화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많이 보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해의 폭이 이렇게 되게 넓어지거나 그러진 또 않는 것 음, 같더라고요. 그냥 어떤 기호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고. 한국 관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 있는 퍼즐 같은 것들이나 의미 같은 것들 되게 파악해 내려고 애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영화 보는 것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짜놓은 영화가 아닐 때도 있고, 뭐 그건 역시도 어떤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 그리고 그게 하나의 놀이문화 같은 게 된 것 같아요. 음. 우리나라에서는 그 영화를 해석하고 네네. 그거를 감독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음, 어떻게 보면 관객의 의미를 더 만들어가는 네. 그런 과정들을 그냥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즐기는 게 아닌가 음, 그 생각을 저도 하고 연주곡은 그렇게 봐도 좋고 그렇게 보지 않아도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예. 감사합니다. 장욱이 우리는 충분히 못 헤맨 것 같다. 더 헤맸어야 할 것 같다. 라는 대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많이 됐거든요. 이 질문이 또 영화 GV 때 나왔어서 프로그래머분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난감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둘의 연애가 왜 난항을 겪었는지, 이 둘은 왜 헤어지게 됐는지를 압축적으로 얘기해주는 대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처음 쓰게 된 계기처럼 그냥 안다고 생각하고 더 알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겁나고 두렵더라도 서로의 어떤 정서에 관해서 좀 더 얘기를 깊게 나누고 그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실 그 헤맨다는 표현이 좀 긍정적으로 쓰인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헤맨다라는 게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만큼 만났는데도 그 사람을 몰라? 아니면 뭐 네. 이 정도면 알 때가 되지 않았어? 이런 류의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낯설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거를 왜 본인의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을까? 그때 되게 생각이 그냥 되게 많았던 것 어, 같아요. 저는 뭐 타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완전히 이해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서 그 지난 과거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되게 막 생각이 많아졌던 시기였어서 더 음, 그런 낯선 감각들을 좀 영화 안에서 담고 싶었던 것 음. 같습니다. 단편 영화들 중에 그리고 또 영화제에 출품하고 초청되는 작품들 중에 보면 현재 사회 이슈들과 관련이 돼 네. 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좀 무게감 있는 주제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왜 주목했을까? 감독님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는 내 영화를 어떤 부분을 좀 주목을 했을까라고 좀 짐작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의도한 부분이라든지? 저도 그게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영화제라던가 뭐 주목받고 싶은 욕심이 당연히 감독들이라면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좀 버리고 큰 부담 없이 좀 음, 개인적인 이야기를 재밌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근데 영화제에서는 이상해서 뽑아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로맨틱 코미디를 표방을 하고는 있지만 엄청 현실적인 얘기는 아니고 저도 이제 영화제 많이 다니고 단편들 많이 보긴 하는데 로맨스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사랑이라는 거는 영화나 인류의 영원한 테마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또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기간, 뭐 프리프로덕션을 포함해서 뭐 어느 정도. 3월에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랑 프리프로덕션을 진행을 하고 5월에 촬영을 해서 한 2, 3주 편집을 해서 시사를 잠깐 하고 한 5개월 정도 편집을 다시 했던 것 같아요. 기간으로 따지면은 1월부터 초고를 좀 쓰기 시작했고 4월쯤 완고를 내서 5월에 찍고 6월부터 한 9월, 10월까지는 편집을 계속 후반에 계속 했습니다. 원래는 35분이었어가지고 5분을 줄이는 과정이 되게 길었었어요. 네. 음, 큰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리듬감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좀 계속 편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은 몇 회차 정도, 4회차 했어요. 4회차 정도. 네. 아마 한숨도 안 자고 연속으로 촬영했던 날도 있었고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스태프분들은 어떻게 꾸리셨어요? 다 이제 제 친구들, 그리고 제 친구들이 불러온 다른 친구들, 뭐 지금 촬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랑 제일 친한 친구, 고등학교 때부터 영화를 같이 했었던, 영화의 색감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로맨스 음, 장르답게 룩이 나온 것 같은데, 컬러감 같은 거를 신별로 이제 미술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 그리고 조명 감독님이랑 같이 회의를 했었어요. 뭐 키 컬러, 이 씬의 키 컬러는 무엇일까? 이렇게 하면서 소품 같은 경우에도 좀 방 안에서의 키 컬러에 맞춰서 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들 위주로 선정을 했었고, 영화 찍은 장소가 저희 집인데 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자취방인데 기존의 어떤 단편이나 독립영화들 보면은 스튜디오에서 빌려서 찍은 영화들 있잖아요. 근데 좀 만들어진 것 같은 혹은 되게 차가운 그런 색감들이나 작품들이 영화에 잘 묻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방 안에서 촬영한 분량들이 좀 많아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신경 쓴 부분들이 있을까요? 좀 그래서 넓은 화각의 렌즈를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아마 50mm 아래로 최대한 안 내려가려고. 사실은 화면을 찍히는 것보다 스태프들의 위치, 촬영 현장의 동선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박혀 있었고, 나머지 스태프들은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 좁은 공간에서 여름에 찍다 보니까 엄청 아마 다들 힘들었을 텐데,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래서 그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24년에 영화제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있는 영화제 초청을 받으셨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떠셨나요? 또 이제 관객들을 또 직접 만나고 큰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그런 기회도. 일단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 저도 맨날 영화를 찍을 때마다 뭐 영화제를 가고 싶은 거니까 하는데 눈 떠보니까 영화를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몇 주간의 여정들이 되게 신기루같고 개인적으로는 초청된 감독님들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했던 게 되게 많이 위로가 됐었던 것 같고 그냥 영화제 간다고 해서 뭐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그냥 더 열심히 하겠다. 관객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영화인으로서 물론 학생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공부하는 이유, 영화를 공부하면서 좀 달라진 생각이라든지.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고 막연한 꿈이 영화 감독이었, 영화를 음, 만드는 거였어서 영화를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좋은 동료들하고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재밌기 때문에 내가 상상했던 이야기나 썼던 시나리오가 실제로 영상화되는 어떤 과정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영화를 계속 하는 것 같고요. 영화를 찍지 않았다면 몰랐을 것 자신에서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의 약점이라든가 한계라든가 그런 거는 되게 영화를 연출해보는 경험이 굳이 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엄청나게 더 좋은 경험일 것이다. 좀 같이 영화 만드는 친구들, 또래의 청년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요즘의 화두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AI에 음, 관한 것들, 얼마나 빨리 이 산업이 AI에 의해서 변화될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고, 빨리 배워야 살아남는다,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아직 이질감을 엄청 크게 느끼는 음, 편이라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은 되지만 크게 손이 가진 않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순간들이 음, 저는 분명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요즘 영화과 학생들이 좀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이제 쇼폼이거든요. 음. 저도 이제 폼 기획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쓰고 있고 한데 긴 영화를
많이 보지 않은 음. 쓰이다 보니까 장편 영화도 막 유튜브에서 요약본을 보고 봤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보니까 짧은 그런 콘텐츠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되게 하고 있는 음. 현재. 학교에서 그런 AI 관련된 과정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이제 슬슬 또 만들어지려고 하는 것 같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 전공 수업 중에 하나가 이제 AI를 이용해서 게임 예고편을 만드는 음. 그런 수업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AI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좀 실감하는 순간들이 좀 있었던.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한국 영화기 어렵다. 아, 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영상에서 많이 다루기도 네. 했는데, 영화 시장에 진입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한데, 그 입장에서 지금 한국 영화계를 바라봤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참담한 기분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는 엄청 좋은 기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관객들이 영화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한국 영화나 극장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더 이상 관객들이 수용하지 않기로 음. 선택을 한 거고, 관객들 입장에서도 되게 변화를 원하고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사업자들의 입장에서도 그 변화에 대해서 좀 모색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소규모의 자본을 좀 들여서, 옛날 할리우드에서 저예산으로 좀 B급 영화들을 많이 만들었던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기회를 신인 감독들한테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고,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어도 단편 영화를 찍었던 감독들이 이제 장편을 입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제작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들리기도 하고 해서 엄청 그래도 비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연극 시장이나 뮤지컬 시장처럼 아주 매니아틱한 정말 일정한 수요층만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가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오히려 제가 되게 힘이 나네요. 시장이나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은 되게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네. 많이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같은 걸 얘기를 하지만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또 감독님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오히려 또 기대해 볼 만하겠다. 그리고 좀 중저예산 영화들이 지금 많이 기획이 되고 있고 하니까 또 그런 기회들이 또 신인 감독들한테 좀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에서 영화를 우리는 만들어야 하고 또 관객분들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한데 그런 한국 관객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관객들한테 호소하기보다는 그냥 만드는 사람이 재밌게 잘 만들자는 다짐을 먼저 하는 게 맞기도 한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잘 재밌게 영화를 만드는 영화인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러프하게라도 좀 있나요? 졸업작품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뭐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뭐 영화를 통해서 뭐 제작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제가 정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영화를 잘 재밌게 만들어서 다음 기회를 그냥 제가 모색을 해야겠죠. 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필름메이커스 상영관에서 1월 달에 상영하는 변주곡 연출을 맡은 박지훈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영화의 내적인 부분부터 외적인 부분들까지 좀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상영되는 작품의 감독님 또는 배우분들, 이렇게 창작자분들하고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는 시간을 종종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 일정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게시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공지 보시고 라이브에 많이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라이브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